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30일, 2021년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장이 열리지 않고요. 1월 3일 날 2022년을 시작하는 2021년에 개장이 되겠지요. 1월 3일 날. 오늘은 간단히 시장 전체의 흐름만 1년간의 흐름이 어땠는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다른 뭐 이런 우리들 봐오던 이런 것들은 뭐 글쎄요. 주말에 시간이 되면 주말에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올해 시작은 여기였죠. 1월 4일. 1월 4일에 시작을 해서 1월 11일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 안에서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이 큰 봉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갭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큰 봉들은 갭으로 나오질 않고 동시호가에서 처리를 다 못하고 아주 9시 넘어서까지도 계속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갭으로 보이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널뛰는 장세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주 장대 양봉, 장대 음봉들로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원래는 갭으로 봤어야 맞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은 여기서 됐지만 여기서 이렇게 쭉 밀어내리는 요 중간 어디까지는 그 동시효과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처리가 되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다음 날도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널뛰기가 있었던 장입니다. 이게 그거는 그때 현장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못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지수를 잘 안 보시니까 오로지 종목 그래도 종목 보시는 분들도 보이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네요. 예. 어쨌든 그런 널뛰기 장세가 조금 진정이 된 다음에 3월부터 4월까지 아주 짜증나는 장세가 이어졌죠. 예. 여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내려오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네 5일 만에 올라간 이런 게 한 달 내내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폭도 작았지요. 물론 뭐 우리 1000대나 2000대 때에 비해서는 뭐 큰 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흐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예측이 어려운 아주 작은 봉들이 한 달 동안을 이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참 이렇게 되더니 결국에는 올 한 해는 1월 4일부터 1월 11일에 저 고점을 연결한 이 박스권에서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 안에서. 뭐 여기 조금 튀어나오고 여기 좀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은 이 정도는 뭐 휩소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예. 눈이 부시군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안에서.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은 폭이겠지만 거의 1년치 상승 그 연초에 아주 신나게 달성했던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 다음엔 뭐가 남았을까요? 상승분을 더 반납해야 되나요? 작년 12월 달까지 또 반납을 할까요? 아니면 그보다도 더 아래까지도 반납을 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 않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같이 시장을 들여다봤죠. 수요일은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봤는데 오늘 흐름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 날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 이렇게라도 돌려줘서 이 정도까지 힘이 나오는 쌍바닥이 만들어진다면 내년에도 내년 초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라인을 돌파해서 아래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금방 2900 오고요. 2900을 봤기 때문에 그 아래 지난 저점도 보기 위해서 또 달려갈 수가 있겠죠. 이번엔 그걸 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멈추느냐, 여기 정도에서 멈추느냐는 뭐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지금은 내년 초에는 좀 이런 흐름이 좀 나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가되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분봉에서 좀 희망을 가졌었지요. 이건 뭐지? 우린 60분봉에서 좀 희망을 가졌었지요. 이 저항 라인이 한번 돌파가 됐다가 다시 뚫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며칠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어제까지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요즘 배당 나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아예 이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조금 비관적인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험 관리가 우선이니까 뭐 여기서 반등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를 넘어간다는 건 앞으로도 더 잘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뭐 시장에 진입을 해도 그때 가서 뭐 종목을 사도 괜찮겠지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조심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예. 일봉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느냐 관찰을 좀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고 이 아래쪽으로 간다 그러면 신규 진입은 조금 나중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여기 이 라인을 못 뚫고 지금 몇 개월간 계속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3050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쌍봉이 발생을 했고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아래로 가겠죠. 그러면 뭐 짧게 간다 그래도 한 이 정도는 가겠죠. 뭐 2800선이 바로 여기 있네요. 2750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리들이 서로 멀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게 된다면 조심은 하는 게 좋겠죠. 예.
주봉도 사실 여기서 이렇게 생긴 다음에 이 당시에 쭉 내려와서 여기쯤에서 반등을 하고 뭔가를 만들었다면 우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았겠지만 여기서 안 가고 계속 횡보하면서 머무르는 거죠. 예, 머무르고 뭔가 희망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빠지고 희망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빠지고 희망을 주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가지 못한 걸 이제 갈 수도 있고 가는 김에 더 갈 수도 있고 이 라인은 이 점선은 사실 지난번에 돌파를 할 때 아무 저항이 없이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큰 저항 없이 돌파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점선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런 단계를 겪을지 아니면 진짜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새해 벽두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커야겠죠. 좀 더 크든지 아니면 2주 연속으로 아이고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오르든지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좀 빠져서 이런 데서 머물 때 뭔가 진입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건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위험 관리는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차트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뭐가 문제가 있나요? 증권사 서버 점검하는 기간인가요? 좀 느리네. 삼성전자 엊그저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라인들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꼴이 봉들이 다 작지요. 몸통이 다 작습니다. 장중에 힘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리는데도 그냥 갭으로만 툭 띄워놓고 조금 올렸다가 갭으로만 툭 띄워놓고 조금 올렸다가 의지가 없는 거죠. 올릴 의지가. 이 장대양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은 이 장대 양봉들이 꽤 생겼죠. 좀 큰 봉들이. 근데 최근에는 작은 봉들만 생겼습니다. 어디 눈치 보고서 매매하는 거죠. 의지가 본인들이 올리려는 의지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이 된다고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때도 그랬죠. 저 라인에 가서 꺾일지 쉬었다 갈지 아니면 가기 전에 쉬었다 갈지 뭐 여기까지 준단 말씀은 안 드렸고 한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 라인 기준으로 해서 지저분하군요. 예. 요 라인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갈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비관적으로 봐야죠. 여기까지 바로 빠질 수도 있고 한번 튕겼다가 재차 빠지게 되면 도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동안 머물렀던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더 빠르겠죠, 하락이.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한 18%, 18% 정도 움직였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은 한 7%에서 8% 정도 코스피는 그렇다면 얘가 다시 일로 내려와서 한 18%를 다시 반납을 한다면 코스피는 그거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심하게 빠질 수가 있죠. 올라갈 땐 7%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뭐 10% 빠지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 이렇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 때 쌍바닥 모양이 좋은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어거지로 만든 거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올라가면서 한번 꺾였다가 반등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딱 해줘서 좋았는데 힘이 없었죠. 예. 힘이 없는 것도 그렇고 장중에 의지가 없는 거죠. 밀어 올릴 의지가 없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장중에 눈치 보면서 며칠을 보내다가 이제 하락시킬 때는 오히려 봉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는 1월 4일 날 이 가격을 이미가 아니고 연말에 어떻게 됐든 이 가격까지는 회복을 한 셈이었군요. 예. 여기 부딪혀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1월 4일에 시가 기준으로 해볼까요? 이거는 저가 기준인데 시가 기준으로 여기죠. 1월 4일에 시가 못 미쳤네요. 못 찍었네. 참. 어쨌든 뭐 이렇게 선들을 좀 그어 보십시오. 의미가 있을 만한 선들을 좀 그어 놓으시고 보면 이런 데서 다 지지를 받죠. 내려오다가도 지지를 받고 그러다가 지지받았다가 뚫린 이후부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 핑계만 이제 찾는 거죠. 예.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런 게 시장입니다. 어떤 기준 가격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가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오면 남들이 신경 안 쓸 때 도착했으면 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가지도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만일에 뭐 이런 데서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금 떴다가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또 한 단계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예. 하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직은 뚫은 건 아니니까 혹시나 돌리면 또 힘을 받겠죠. 시장은 뭐 언제나 뭐 예측을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확률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확률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양이 잘 나오고 좋아도 이렇게 해서 좋은 모습에서 힘도 좋고 돌파가 됐지만 100%짜리 확률은 없기 때문에 단 1%의 실패 가능성만이 있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분할 매수 하시라.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는 모양 좋게 나왔는데 다시 빠졌으면 이 아래 어디쯤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2차로 한번 들어가실 준비를 하고 항상 그런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 그 실패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매매를 임하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걸 이제 기다리죠. 좋았는데 여기 1차 들어갔으니까 밑에 와서 여기 어디서 돌기 시작해서 하면 나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수익이다. 요만큼은.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는 나 2차 진입 좀 하게 떨어지길 바라는 예, 그런 버릇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예. 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한 종목에 목숨 거는 게 아니죠. 예. 얘는 좋았는데
이렇게 돼 버렸네. 그럼 2차 준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동안에 다른 애 또 잘 나온 애 있으면 걔는 돌파를 한 다음에 그냥 쭉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뭐 부담 없이 수익 내면 되고, 이쪽에서는 잘 떨어졌다 2차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몰빵을 하면 절대로 이런 기회는 없죠. 예. 몰빵을 하시면 결국엔 이 밑에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는 기간 동안을 또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기 이런 데서 또 뚫리고 이런 데서 또 뚫리면 요거라도 팔고 요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여기서 팔지요. 근데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실패를 미리 예상을 하고 진입하시라 이런 겁니다. 진입해서 성공하면 좋은 거죠. 예, 바로 그냥 쭉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확률이 높은 곳에서 진입을 하되 확률이 높은 곳에서 진입을 하되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밑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여기서는 일부만 투입을 하시는 거죠. 계속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쌍바닥 모양은 좋지 않죠. 예. 언제든지 돌려서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었습니다만 이런 짜잘한 봉들이 나오는 바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지요. 예. 네, 주봉도 그 저항 얘기를 주봉을 보면서 했나 보네요. 이런 데서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어찌됐든 주봉도 쌍바닥이 또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쌍바닥은 아니죠. 그냥 모양상으로 이런 흐름이었어서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바로 좌절을 시켰죠. 어쨌든 이런 모양, 좀 좋은 모양, 예. 그리고 이렇게 좀 강한 모양, 깔끔하면서도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걸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예. 틀릴 확률은 나는 하락으로 봤는데 상승하더라.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틀리는 확률도 있는 거죠. 예. 대비만 하면 됩니다. 대비만. 완벽한 그 100%짜리 확률은 100%, 확률 100%짜리 방법은 없다. 늘 실패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요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삼성전자 주봉 쌍바닥 같은데 뚫었네. 몰빵. 이런 건 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짧게 시황만 코스피 지수만 조금 살펴보고 갈까 했는데 삼성전자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바람에 시간은 조금 흘렀습니다. 예, 요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나머지 종목 관련한 얘기는 뭐 연말에 좀 쉬시고 예, 이런 애들 얘기는 연말엔 좀 쉬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 수고하셨고요.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시장이 좀 더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없죠. 예. 올해는 없죠. 올라간 거 그냥 까먹고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아이고, 삼성전자네.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코스피가 됐든, 올해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좀 깊었군요. 예,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은 그래도 약간 위험 신호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틀릴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선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좀 조심을 좀 하시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오늘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해서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